중국의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가 지금 시장을 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생각보다는 뭐 엔비디아 칩 없이도 이런 걸 만들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어쨌든 간 다 투자하는 거니까 캐펙스 투자가 지속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이런 프론티어 AI급의 성능 좋은 AI를 내놓았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좀 가져보면 좋을까요? 근데 뭐 성능이 좋다는 것보다도 그 보니까 연산 작업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이상 못 넘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키미 K2보다는 약간 2.5배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개선됐다고 나왔는데 좀 그거 같아요. 지금 이 문샷 AI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쪽은 약간 좀 폐쇄형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 그 문샷 쪽에서의 AI 같은 경우는 진짜 개방형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이 AI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쪽 AI보다는 중국 쪽 AI를 쓸 확률이 굉장히 좀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졌을 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주문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뭐 경쟁은 좀 심해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가격 경쟁으로 미국의 AI 쪽과 붙어 버리면은 당연히 뭐 싼 어떤 가격 쪽에서 이용자가 늘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나 지금 연산 작업이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 쪽의 이 AI 쪽에서의 어떤 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더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 쪽에서 AI에 대한 부정적 내러티브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갖다붙이는 형국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나중에 이 중국 쪽에서도 이런 AI 시장이 좀 커진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늘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기업은 아니에요. 예. AI 기업은 아니고 그냥 반도 AI 쪽 안에서의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의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AI 쪽에서의 전방, 뭐 미국 쪽과 뭐 중국 쪽의 AI 패권이나 이런 부분을 다투게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수혜를 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소버린 AI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칩도 사고 뭐 LLM도 그 출시를 우리나라 내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프론티어 AI, LLM 이런 쪽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둘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싸우면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드웨어 투자할 거잖아, 메모리 팔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렇다면 미국 AI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시점도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수랑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고점 대비 20% 넘게 거의 30%가량의 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술적인 급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 쪽 AI 쪽에서의 뭐 여러 가지, 앞서서 지금 중국 쪽의 AI 얘기 나왔지만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AI 그 미국의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 캐펙스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에 대한,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 그 지수들이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인데,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미국도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나
본다고 했을 때 미국 쪽 안에서도 이 AI 기업들만큼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섹터도 지금 없어요.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AI 쪽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당장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성장주 개념으로 일단은 주가에 먼저 선반영됐던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이제 나왔을 때 지금은 호재보다도 좀 악재에 좀 더 민감한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뭐 알파벳도 그렇고 여러 인텔 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제 본표가 될 텐데, 이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항상 실적 발표를 나왔을 때 향후에 얼마를 그 투자를 하면서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게 얼마 나왔을 때 그 가이던스를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그전처럼 유지하거나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다시 한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이번 주에 뭐 알파벳에서 시작으로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에 대한 내용보다도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S&P 500 내에서 실적 기대가 가장 높은 섹터는 에너지주입니다. 근데 이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꼽히는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건 뭐 AI 반도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네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구글에서는 전용 칩 개발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즌 버전 2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 심화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AI 칩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네. 했었고,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칩도 그렇고 자사 쪽에서의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많이 그 정책을 내놨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역시 뭐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했을 때 당장 어떻게 보면 애플도 지금 그 자사 칩을 좀 하려다가 지금 딜레이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좀 끝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를 좋게 좀 받아들이는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글쎄요,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런 그 자체 칩 생산이나 자체 어떤 팹리스나 이런 생산 라인은 계속해서 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처음에 화두가 됐지만,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큰 타격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렇다면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투자해 볼까요? 일단 예측은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선 안 좋은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월과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